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당신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코피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막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상황이에요. 끔찍하네요. 당황스럽죠. 네네. 그럼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아마도 그 가방에서 휴지나 손수건을 찾아서 콧구멍을 꽉 틀어 막는 것일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죠. 그렇죠. 일단 피는 멈추고 봐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500년 전 조선시대 의학 데이터를 쫙 학습한 2026 최첨단 인공지능이 담당 의사한테 지금 당장 지혈하지 말고 피가 더 흐르도록 잠시 지켜보십시오 라고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와, 피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흐르게 돌아. 네, 미친 소리 같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면 진짜 의효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우리는 보통 막 눈앞에 나타난 증상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할 어떤 적으로 보니까요.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그렇죠. 피가 나면 지혈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알고리즘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고들 심층 탐구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동의보감, 의박유취, 인재지 같은 조선시대 의학 문헌들이 있고요. 네,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이죠. 그리고 이 오래된 텍스트들을 현대의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러니까 RDM이랑 지식그래프라는 최신 기술로 변환한 연구 논문들이 쌓여 있습니다. 와,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옛날 한의학 텍스트와 최첨단 AI 기술의 만남이라니. 네, 근데 미리 확실히 해둘 것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산삼을 캐거나 막 약초를 다려먹는 그런 옛날 민간요법에 대한 게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어떤 약재가 어디에 좋다, 이런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네네. 네, 현대의학이 증상에 이름을 딱 붙여서 빠르게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면 조선의학은 증상을 우리 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진행 중인 상태 표시줄로 읽어냈다는 겁니다. 상태 표시줄. 아, 단순히 부위별로 병을 나는 게 아니라요? 네, 감각기관을 통해서 병의 경계 그리고 병이 갈라지는 분기점을 아주 치밀하게 추적하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와, 현대의학이 증상을 질병의 어떤 결과로 본다면 조선의학은 증상을 질병이 이동하는 경로로 보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그럼 그 경로를 어떻게 추적했는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인 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네, 안문이라고 하죠. 자료를 보면 과거의 의사들은 눈을 단순히 사물을 보는 카메라 렌즈 취급을 안 했더라고요. 내부 장부의 상태가 바깥으로 띄어지는 어떤 가시적 경계, 그러니까 표출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눈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구역으로 쪼개서 분석을 했어요. 이른바 오륜구조라는 개념인데요. 오륜 구조. 네, 눈이라는 아주 좁은 표면을 몸속 깊은 장부를 판독하는 5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죠. 오, 5개로요? 어떻게 나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흰 자위는 폐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검은 자위는 간, 그리고 위아래 눈꺼풀은 비장, 눈가는 심장, 눈동자 중심은 신장의 상태를 보여주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각각 연결된 장기가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흰 자위에 갑자기 붉은 핏발이 선다면 의사는 단순히 눈에 염증이 생겼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폐 기운에 열이 차올라서 그 병리가 눈이라는 스크린에까지 번졌구나 하고 내부의 구조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야, 이거 완전 자동차 대시보드 경고등이랑 똑같은 원리네요. 오,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운전하다가 엔진 경고등에 깜빡인다고 해서 당신이 막 그 전구 자체를 고치려고 뜯어내거나 거슬린다고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리진 않잖아요? 절대 안 그러죠. 큰일 나죠. 당연히 차를 세우고 부닛을 열어 엔진을 봐야죠. 아, 조선의학은 눈을 우리 몸의 대시보드로 쓴 거네요. 네네. 그런데 이 대시보드 판독 기술이 단순히 위치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시간이라는 축을 더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시간이요? 아침, 저녁 이런 거요?
그렇죠. 환자가 눈이 아프다고 하면 의사는 이게 낮에 유독 심하게 아픈 주통인지 아니면 밤에 뼈를 깎듯 아픈 야통인지를 반드시 확인했습니다. 낮과 밤을 왜 나누는 거죠? 낮에 아프면 양의 기운을 지닌 흰자위나 눈가 쪽에 병이 침범한 거고요. 밤에 아프면 음의 속성을 지닌 검은 자위나 눈동자 쪽에 병이 뻗친 걸로 파악을 한 거예요. 와, 통증의 시간대조차도 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무너졌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예민한 감각이죠. 증상이 일어나는 위치랑 시간까지 엮어서 몸속을 추론했다니 진짜 체계적입니다. 근데 제가 자료 읽다가 여기서 진짜 충격을 받은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갑자기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찌르듯이 아픈 급성 질환일 때 조선시대 의사들의 첫 번째 행동 지침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약을 넣지도 말고 씻어내지도 말라 이거였습니다. 아, 네. 불가점한 불가세안이라는 원칙이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말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방치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언뜻 보면 방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지점이 조선의학이 가진 절제와 멈춤의 윤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절제와 멈춤이요. 네, 논문에서는 이것을 현상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구조를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 실행으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으로 설명을 합니다. 눈앞의 증상이 아무리 급박해 보여도 말이죠. 네네. 섣불리 안약을 점안하거나 눈을 막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위 자체가 외부에서 인위적인 자극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을 치는 거니까. 그러면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뻗어나오는 병리의 진짜 궤적을 덮어버리거나 교란시킬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병의 진짜 원인이 목 안쪽 깊숙이 자라나고 있는 내장 질환인지 아니면 그냥 바깥에 나쁜 기운이 덮친 외장 질환인지 그 갈라지는 분기점을 파악할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시보드의 경고등이 어떤 패턴으로 깜빡이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엔진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버리면 관찰 자체가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옛날 의사들은 무엇을 처방할 것인가 보다 어디서 개입을 멈추고 이 현상을 온전히 관찰할 것인가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겁니다. 관찰을 위해 개입을 유보한다. 야, 대단한 통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눈이 내부의 상태를 조용히 띄워주는 스크린이라면 코는 어떨까요? 비문이군요. 네, 자료를 보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황, 코는 기혈이 맹렬하게 교차하는 상부 통로이자 출입 경계로 묘사되더라고요. 코는 정말 몸 안의 기운과 바깥의 기운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곳이에요. 톨게이트. 네, 그래서 코에 생기는 병은 이 톨게이트가 꽉 막힌 상태, 즉 비색이 되거나 코막힘이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내부의 열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분출하는 상태, 즉 비뉴, 코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한 코피네요. 맞아요. 조선의학은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병으로 보지 않았어요. 맑은 콧물이 점차 탁해지고 그게 오래 머물며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 열을 이기지 못해 코피로 터져나오는 일련의 연쇄 반영으로 이해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지금 당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반론을 하나 제기할게요. 네, 해보시죠. 아까 눈에 안약 안 넣고 지켜보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코피는 다르잖아요. 피가 나니까요? 네,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걸 휴지로 막지 말라는 건 솔직히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과다출혈 문제도 있고요. 지극히 타당한 우려예요. 피를 보면 본능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요. 안 막으면 명백한 의료 과실로 보일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코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조선의학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문헌에는 억지로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실행 윤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만일에 그 코피가 유행하는 전염병이나 아니면 몸 안에 극심하게 쌓인 열독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요. 네네. 몸의 입장에서는 코피를 흘리는 게 자연스러운 해소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몸이 스스로 열을 식히고 밖으로 뿜어내는 과정이란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열풍선이 터지기 직전에 바람을 살짝 빼주는 거랑 똑같아요. 상부로 맹렬하게 치솟은 열기가 피라는 매개체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렇죠. 눈앞에 피가 난다는 현상에만 집적해서 휴지로 톨게이트를 콱 틀어 막아버리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할 그 뜨거운 열독이 갈 곳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다시 몸 안으로 역류하겠네요. 네, 심지어 뇌나 눈 같은 더 치명적인 기관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출혈 자체를 질환으로 본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를 구하려고 작동시킨 비상 배출구로 본 거군요. 배출구를 인위적으로 막아서 병을 안으로 가두어버리는 참사를 경계한 거예요. 와, 물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환자가 탈진할 정도라면 당연히 개입해야죠. 의사의 진정한 실력은 무조건 피를 멈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나요? 환자의 기운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게 병이 풀려나가는 피인지 아니면 기력이 쇠해서 새어나오는 피인지를 감별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먹게 하고 언제까지 지켜볼 것인지 그 미세한 타이밍을 조율하는 안목에 있었습니다. 억눌러 막지 않고 몸의 흐름에 올라타서 개입 타이밍을 잰다. 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톨게이트마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압력이 막 찰 때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감각인 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문 파트로 넘어가네요. 네, 자료에선 귀를 기운이 한데 모여 울리는 공명경계라고 부르던데요. 귀는 정말 미세한 조율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재미있는 건 조선의학에서는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그리고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난청, 즉 이롱을 완전히 이어진 하나의 궤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병이 아니었군요. 네, 문헌에 보면 이명은 이롱으로 가는 점진적 입구이다라는 기록이 명확히 나오거든요.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입니다. 제가 그 대목 읽으면서 딱 앰프 스피커가 떠올랐어요. 오, 스피커요? 네. 앰프 볼륨을 기기가 감당 못할 정도로 확 올려버리면 처음에는 스피커에서 막 웅웅거리는 노이즈나 하울링이 심하게 나잖아요. 삐 하고 나죠? 네. 그게 귀에서 불필요한 소리가 나는 이명 단계인 거죠. 그러다 압력을 못 견디고 스피커 내부 부품이 타버리면 아예 먹통이 돼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게 이롱인 거고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그 스피커 비유를 조금 더 밀어붙여 볼게요. 만약 앰프에서 노이즈가 심하게 날 때 스피커 겉면에 막 방음 스펀지를 덕지덕지 붙인다고 그 하울링이 해결될까요? 전혀 안 되죠. 안에서 나는 소리인데. 근본적으로 앰프 볼륨 다이얼을 낮춰야죠. 맞습니다. 귀의 질환도 똑같아요. 귀가 막히고 안 들린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귀를 막 뚫으려 하거나 겉에 드러난 귀 자체만 치료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고 문헌들은 엄격히 경고합니다. 그럼 스피커 볼륨 다이얼 낮추듯이 몸 내부는 어떻게 조율했나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여기서 조기 선행이라는 대원칙이 등장해요. 귀를 뚫기 전에 반드시 기운을 먼저 조절해야 한다는 거죠. 기운 조절이요? 네. 귀먹음 증상도 시간에 따라 분기점을 나눴거든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게 된 건 뜨거운 열이 위로 치솟아 스피커가 과부하에 걸린 거니까 열을 식혀주는 조율을 하고요. 서서히 안 들리게 된 건요? 그건 기운이 텅 비어서 앰프의 전력 공급이 끊긴 거랑 같으니 기운을 먼저 채워주는 조율을 한 거죠. 성급하게 귀라는 국소 부위에 개입하는 것보다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야, 눈, 코, 귀. 이 세 감각기관 얘기를 종합하니까 하나의 거대한 철학이 완성되는 기분이에요. 증상을 억누를 대장이 아니라 관찰할 현상으로 보고 맞아요. 그게 내장인지 외장인지 분기점을 추적하면서 가장 적절한 개입 타이밍을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고 절제한다.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근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질 때요. 이 오래된 철학이 대단한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왜 2026년에 컴퓨터 공학자들이랑 의료 AI 연구진들이 이 낡은 한문 텍스트들을 굳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나 지식 그래프 같은 복잡한 현대 기술로 뼈 빠지게 변환하는 걸까요? 그냥 옛날 지혜로 남겨두면 안 되냐는 말씀이시죠. 네네. 굳이 AI에 넣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방대한 의학 기록을 현대의 질병명으로 단순히 1:1 번역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편하긴 할 텐데. 편하겠지만 옛날 의사가 남긴 기록을 보고 아, 이 환자는 백내장과 비염과 난청이네 하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방금 우리가 감탄했던 질병의 전변 과정, 개입을 멈추고 관찰했던 시간성, 정교한 조율의 궤적이 전부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대시보드 경고등이 왜 깜빡였는지, 압력이 코로 갔다가 귀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싹 다 잘려나가고 그냥 전구 고장이라는 결과표만 남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맥락과 판단의 알고리즘을 AI에게 가르치기 위해 지식 그래프가 동원된 거예요. 지식 그래프가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식 그래프는 질병의 증상들을 지하철역, 즉 노드로 만들고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선으로 연결한 거대한 지도예요. 네네. 서양의학의 데이터가 특정 역에 멈춰서 여기는 기침역입니다. 감기약 드세요 라고 진단한다면 조선의학의 그래프는요? 당신은 지금 맑은 콧물역에서 탁한 콧물역을 지나 코피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라는 맥락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와, 단순한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질병의 내비게이션이네요? 논문에서 말하는 설명 가능한 질의응답 AI, 그 그래플렉이 바로 이건가요? 맞아요. 이 그래프렉을 적용한 AI는 환자 증상을 받았을 때 막 1초 만에 당신 병명은 이거고 약은 이겁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뱉어내지 않습니다. 그럼요. 대신 의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환자의 눈충혈이 내부의 열이 치솟는 분기점에 도달한 것 같으니 당장 약을 투여하기보다 코피로 열이 배출될 가능성을 하루 정도 관찰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말이죠. 대박.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한테 오히려 기다림과 절제를 제안한다고요? 네, 그게 바로 현대 기술이 500년 전 매뉴얼을 탐내는 진짜 이유예요. 무작정 약을 쏟아붓는 시대에 AI가 단순히 질병명 맞추는 기계가 아니라 의사가 질병 궤적을 쫓고 타이밍을 조율하도록 돕는 훌륭한 훈련 파트너로 진화하는 거죠. 언제 개입하고 언제 멈출지 훈련받은 AI라 기계가 인간에게 자연의 흐름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준다니 진짜 역설적이면서 아름다운 미래네요. 그렇죠. 내 몸의 증상은 억누르기 급급할 게 아니라 증상이 무슨 얘기를 건네는지 조율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은 바다를 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선의학의 지식은 단순히 약초 비법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분기점을 예민하게 추적하는 매뉴얼이었죠. 당장 때려잡는 대신 가만히 지켜볼 줄 아는 절제와 멈춤의 알고리즘. 아주 요약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보면요. 눈 침침하고 코 막히고 귀에서 소리 나는 이런 물리적 증상들이 사실은 칠정, 그러니까 극심한 감정 소모나 만성적인 허로, 피로와 하나의 선으로 쫙 연결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겪는 번아웃이나 막 끝없는 우울감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머릿속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랑 스트레스에 짓눌린 당신의 눈, 코, 귀, 이 예민한 상부 대시보드들이 더 이상은 무리야, 제발 여기서 개입 멈추고 좀 쉬게 해줘 라고 비명 지르는 아주 물리적인 경고 신호 아닐까요? 몸이 보내는 진짜 SOS일 수 있죠. 맞아요. 당장 정신 차리겠다고 막 고카페인 음료 들이켜거나 두통약 털어넣기 전에 지금 여러분 몸의 대시보드가 어떤 분기점을 위태롭게 지나는지 가만히 관찰하고 외부 자극을 절제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멈춰보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그 멈춤의 타이밍이 어쩌면 당신을 살리는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처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요하고 맑은 여러분의 감각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